험한 게 좋아. 깊고 깊은 숲속에 푸르댕댕한 괴물 파랑이와 불구죽죽한 괴물 빨강이가 살았어요. 둘은 먹는 걸 좋아하는 먹보 괴물이었지요. 사이좋게 우걱우걱 쩝쩝, 신나게 우적우적 꿀꺽. 어느 날이었어요.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킁킁, 벌써 군침이 도네. 먹보 괴물 파랑이와 빨강이는 처음 맡아보는 신기한 냄새를 따라 언덕을 훌쩍 넘고 강을 텀벙 건넜지요. 귀여운 꼬마 괴물들이로구나. 나는 빵 할미란다. 방금 구운 빵 좀 먹어보련. 아주 달콤한 맛이 나지. 파랑이와 빨강이는 빵 할머니가 주신 빵들을 우적우적 먹었지요. 이게 달콤한 맛이구나. 달콤한 맛 좋아. 정말 좋아. 먹보 괴물 파랑이와 빨강이는 날마다 빵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빵 할머니는 날마다 달콤한 빵을 만들어 주셨고요. 크림빵, 딸기빵, 단팥빵, 치즈빵, 초콜릿빵. 그런데 이 빵은 뭘까요? 하얀 설탕이 솔솔 뿌려진 게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빵보다 더 달콤해 보였죠. 하지만 빵이 아무리 크더라도 딱 하나뿐인걸요.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두 먹보 괴물이 으르렁 크르렁. 그만.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먹보들에게는 빵 안 준다. 사이좋게 나눠 먹거라. 빵 할머니가 외치셨어요. 좋아. 빨강아, 내가 먼저 반을 먹을 테니 네가 나머지 반을 먹어. 파랑이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싫어. 내가 빵을 반으로 자를게. 안 돼. 넌 내 걸 더 크게 자를 거잖아. 두 먹보 괴물이 또 으르렁 크르렁. 결국 파랑이와 빨강이는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팔씨름을 해서 이기는 쪽이 먼저 반을 먹자. 시작! 아휴. 파랑이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썼어요. 빨강이도 얼굴이 파래지도록 힘을 썼지요. 하지만 비겼네.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먼저 반을 먹자. 시작! 파랑이가 온몸이 빨개지도록 달렸어요. 빨강이도 온몸이 파래지도록 달렸지요. 하지만 또 비겼네. 펄쩍 높이 뛰기 내기도, 자! 꼬르륵 다이빙 내기도, 빙빙 코끼리 코내기도 모두 비기고 말았어요. 어느새 밤이 찾아왔어요. 빵 할머니는 배가 꼬르륵, 눈이 스르륵, 달도 별도 꾸벅꾸벅, 나무들도 아함. 하지만 파랑이와 빨강이는 머리털이 삐죽삐죽 서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빨강아, 내가 빵을 둘로 자를 테니 내가 둘 중 어느 조각을 먹을지 고르는 거야. 아하! 그러면 너는 빵을 최대한 똑같이 자르려고 노력할 테니까. 두 먹보 괴물은 신이 나서 빵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빵이 사라졌다! 빵할머니가 드시고 쿨쿨 잠이 드셨네. 정말 달콤하게 주무시네. 그러고 보니 달도 별도 쿨쿨, 나무들도 쿨쿨. 나도 졸리다. 아함. 파랑이가 하품을 했어요. 나도. 아함. 빨강이도 하품을 했답니다. 음냐. 달콤한 잠이 좋아. 좋아. 사이좋게 드릉드릉, 달콤하게 드르렁 드르렁. 고래 가방. 깊은 밤, 인형들이 함께 모여 놀고 있었어요. 고래야, 너도 같이 놀자. 난 너희들처럼 인형이 아니야. 가방이라고. 어머? 진짜 고래는 아니고? 인형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래 가방은 인형들이 잠들자 생각에 잠겼어요. 물건을 보면 담고 싶어지니 가방인 것도, 어항을 보면 뛰어들고 싶어지니 고래인 것도 같았어요. 고래 가방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이른 아침, 고래 가방에게 이사벨이 다가왔어요. 우리 바다에 가자. 고래 가방은 이사벨의 작고 따뜻한 등에 매달려 바다로 향했어요. 이사벨은 고래 가방을 모래 위에 혼자 남겨두었어요. 고래 가방은 촉촉하고 조금 짭짤한 모래 위에 있으려니 몸이 간질간질했어요. 해질 무렵, 이사벨은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이사벨! 이사벨! 나 여기 있어! 고래 가방은 크게 외쳤지만 이사벨은 점점 멀어졌어요. 이사벨, 다시 올 거지? 그래, 꼭 돌아올 거야. 밤이 되자 바닷물이 야금야금 고래 가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사벨이 날 다시 찾으러 올 텐데. 고래 가방은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깊은 바닷속은 정말 놀라웠어요. 안녕? 고래 가방 앞에서 커다란 고래들이 활짝 웃고 있었지요. 우린 밤바다에서 헤엄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고래 가방은 고래들을 따라 넓은 바다로 향했어요. 해조 숲을 지날 때는 잠시 숨바꼭질도 했어요. 고래 가방은 짭짤한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것도, 작은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바위 뒤에 숨는 것도 모두 재미있었어요. 고래인 게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푸르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어요. 고래들은 바다 위로 몸을 띄웠어요. 고래 가방이 멈칫하자 한 고래가 도와주었어요. 캄캄한 밤, 달빛 아래 잔잔한 바다는 고래 가방이 상상해 본 적 없는 멋진 풍경이었어요. 모두들 바다와 달빛의 눈맞춤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이사벨. 고래 가방은 달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너 그 소녀가 보고 싶은 거로구나. 고래 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파도에게 속삭였어요. 고래 가방은 철썩철썩 파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파도는 아주 차가웠지요. 이사벨은 따뜻한데. 어느새 해변에 가까워졌어요. 파도는 마지막으로 몸을 크게 만들더니 고래 가방을 해변으로 냅다 밀었지요. 우와, 촉촉하고 조금 짭짤한 모래 위에 있으려니 고래 가방은 몸이 또 간질거렸어요. 여기 있었구나. 이사벨이 달려와 고래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이사벨의 품은 참 따뜻했지요. 고래 가방은 살며시 눈을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친구들아,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높이뛰기 대장 깡충이. 옛날 옛적 버짐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에 털이 눈처럼 하얗고 복슬복슬한 귀여운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그 토끼의 이름은 깡충이였어요. 깡충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달 할아버지를 만나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깡충이는 온종일 깡충깡충 뛰는 연습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주 조금씩 더 높이 뛸 수 있게 되었고요. 깡충이는 먼저 길쭉한 풀을 펄짝 홀짝, 키가 큰 꽃도 팔짝 뛰어넘었어요. 홀짝. 이번에는 소나무, 미루나무, 버즘나무까지 펄쩍 펄쩍 펄쩍. 짝, 홀짝, 홀짝. 우와, 이젠 덩치 큰 코끼리까지 껑충. 자, 목이 기다란 기린까지 훌쩍 뛰어넘었어요. 자. 하지만 아무리 높이 뛰어도 달 할아버지에게는 닿을 수 없었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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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깡충이는 다시 높이뛰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높이, 높이, 아주 높이. 자, 자, 자.
해가 막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깡충이는 있는 힘을 다해 펄쩍 뛰어올랐어요. 헐!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깡충이가 달 할아버지의 턱에 매달린 거예요. 깡충이는 드디어 달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달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깡충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를 찾아온 건 내가 처음이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달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달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높이 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할아버지께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깡충이는 인자한 달 할아버지를 만나서 무척 기뻤어요. 달 할아버지는 깡충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잠잘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한단다. 마침 내가 왔으니 이야기를 들려주마. 달 할아버지는 아주 재미있는 토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 포근해서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깡충이의 눈꺼풀이 점점 내려앉았어요. 깡충이는 39번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침대 위에서 눈을 뜬 깡충이는 깜짝 놀랐어요. 달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지? 그게 모두 꿈이었나? 분명히 달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닌가? 깡충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베개 아래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깡충이는 지난밤 하늘에서 별을 하나 가져왔던 것이 떠올랐지요. 얼른 베개를 치워보니 반짝이는 별이 정말로 있었어요. 깡충이는 그제야 꿈을 꾼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깡충이는 별과 함께 엄마의 아침 뽀뽀를 기다렸답니다.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닭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이갈다는 숲속 동물들을 괴롭히는 못된 닭이에요. 그래서 숲속 동물들은 이갈다를 혼내줄 계획을 세웠지요. 과연 동물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닭은 이빨이 있고 늑대는 이빨이 없던 시절에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닭이 살았습니다. 그 닭의 이름은 이갈다였어요. 이갈다는 사나웠어요. 이갈다는 아주 끔찍했어요. 이갈다를 보면 누구나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지요. 아침마다 이갈다는 뾰족한 돌멩이로 무시무시한 이빨을 날카롭게 갈았어요. 그러고 나서 커다란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아 불에 올려놓고 오두막집 문을
쾅 닫고 나갔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냥을 하러 가는 거였지요. 이 몸이 나가신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 배고픈다. 내 앞에 나타난 첫째 놈은 바로 잡아먹겠다. 이런 이갈다 때문에 숲속 동물들이 겁에 질려 지낸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른답니다. 하루는 늑대가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이갈다의 냄비 속에 들어갈 뻔했던 적도 있어요.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갈다가 콱 깨물었던 엉덩이가 두고두고 아팠답니다. 별로 크지 않고 털도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늑대가 숲속의 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늑대는 숲속 동물들을 모두 모았어요. 이갈다에게 겁먹은 채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늑대는 숲속 빈터 한복판에 달빛을 받고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닭을 혼내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순간 모두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생쥐가 나섰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이갈다는 머리가 무지 작고 엉덩이만 크거든. 그래서? 이갈다를 꼬드겨 따라오게 하는 거야. 머리를 땅에 박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이빨을 몽땅 뽑아버리는 거지. 그럼 누가 이갈다를 데려오지? 생쥐, 내가 할 거야? 아니, 난 너무 작아서 이갈다가 관심도 없을걸? 나보다 좀 크고 빨리 달릴 수 있고 굴 같은 곳에서 살면 좋은데. 그러자 모두들 동시에 토끼를 쳐다보았어요. 아니야, 내가 어떡해. 나는 너무 말랐잖아. 뼈에 가죽뿐이라고. 사실 난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 굴이 무슨 닭 잡는 함정인가 뭐? 토끼가 발뺌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들 토끼가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럼 토끼야, 토끼. 그럼. 토끼는 할 수 없이 이갈다를 꿰어내기로 했어요. 아유, 그래서 언제 하라는 말이야? 토끼가 덜덜 떨면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갈다를 하루라도 빨리 혼내줘야 해! 늑대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두 귀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갔지요. 그날 밤 토끼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서운 꿈만 꾸었어요. 끔찍한 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늑대가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토끼야, 시간 다 됐어. 이갈다가 곧 일어날 거라고. 토끼가 서둘러 이갈다 집 앞에 갔을 때는 해님도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지요. 토끼는 문을 두드렸어요. 소심하게 톡, 톡, 톡. 이갈다는 한쪽 눈을 떴어요. 나머지 한쪽 눈도 떴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눈이 의심스러웠죠. 코앞에 날 잡아잡수 하고 토끼 한 마리가 얌전히 서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바로 아침을 먹게 되다니. 아직까지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갈다는 냄비를 불에 올려놓을 새도 없이 침대에서 풀쩍 뛰어내려 토끼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러자 토끼가 재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갈다도 바람에 깃털을 휘날리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겁에 질린 토끼는 숲속 동물들이 응원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지요. 드디어 굴 앞에 다다르자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이갈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콱! 이갈다는 꽉 박혀서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엉덩이를 뒤틀어 봐도, 발버둥을 쳐봐도, 날개를 파닥여 봐도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지요. 이갈다가 꼼짝 못하게 된 것이 확실해지자 토끼는 그제야 다가갔어요. 이갈다, 이젠 너도 별 수 없어. 내 이빨을 다 뽑게 해주면 널 돌려보내주고, 아니면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해진 이갈다가 말 허리를 잘랐습니다.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지? 감히 어디다 그따위 말버릇이냐? 어디는 어디? 우리 굴에 병마개처럼 머리를 콱 박고 꼼짝달싹 못하는 가엾은 닭한테 하는 말이지. 난 바쁘지 않으니 생각할 시간을 줄게. 원한다면 몇 달씩 생각해도 좋아. 토끼는 굴 뒷문으로 나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박수갈채를 받자 의기양양해졌지요. 친구들은 이갈다의 엉덩이에서 깃털을 몇 개 뽑아 왕관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늑대는 굴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토끼야, 집으로 가봐. 이갈다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토끼는 굴로 들어갔어요. 이갈다가 하도 울어서 집안이 온통 눈물바다였지요. 이게 뭐야? 죄다 축축해졌잖아.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알았어. 이갈다가 말했습니다. 뭘 알아? 토끼가 물었습니다. 내 이빨을 빼라고. 살살 아프지 않게, 응? 걱정 마. 난 전문가거든. 하나도 안 아프게 빼줄게. 간지럽지도 않을걸? 그러면서 토끼는 닭 부리를 막대기로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이빨이 몽땅 빠져서 바닥에 떨어졌지요. 토끼는 그 이빨을 주머니에 담아서 굴 밖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그 이빨을 만지고 싶어 했어요. 그만. 난 이런 나쁜 녀석을 우리 집에 두고 싶지는 않아. 다 같이 이갈다나 잡아당겨줘. 다들 힘을 모아서 잡아당겼더니 드디어 이갈다 머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이갈다는 몸을 제대로 가누게 되자 뭔가 무서운 말을 하려 들었지만 이빨이 없어서인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결국 이갈다는 멀리 도망갔고 그 후로는 아무도 이갈다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요. 오랫동안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날까지는. 무슨 날까지?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닌가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너무너무 심심했던 늑대는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토끼네 집 문을 두드렸지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이갈다 이빨은 어쨌지? 글쎄, 우리 굴 어디엔가 있겠지. 왜? 그냥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토끼는 입을 내밀었어요. 왠지 모르게 걱정스러웠거든요. 만일 늑대가 그 이빨을 구경한다면서 가지고 가면? 자기 입에다 끼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오랫동안 겁에 질려 살았는데. 친구가 이빨 가는 늑대로 변할 리는 없어. 이빨 가는 무시무시한 늑대 같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걸?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가서 찾아볼게. 토끼는 굴을 다 뒤져서 당근 창고 바닥에 있던 그 이빨을 찾아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토끼는 이빨이 든 주머니를 늑대에게 내밀었어요. 늑대는 야릇한 웃음을 띠고 고맙다면서 바로 가버렸지요. 늑대는 덤불에 숨어 주머니에서 이빨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빨은 햇빛을 받아서 조그만 칼처럼 반짝거렸어요. 늑대는 이 이빨을 입에 끼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했지요. 딱 한 번만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입안에 이빨이 가득 들어차자 기분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오른쪽 한 번 보고 왼쪽 한 번 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가만히 연못에 비춰보았죠. 늑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새 또다시 자기 모습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니 자기 모습이 사나워 보였어요. 아주 끔찍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지요. 더 끔찍한 일은 그런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